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재무장 동향에 대한 뉴스가 거의 없죠. 실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기시다 총리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자위대와 필리핀 군과의 공동 군사 작전에 관해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공동 군사 작전 협정을 일본은 원활화라고 부르는데 지난 1월에는 영국과 맺었고 그와 앞서 호주와도 맺었죠. 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승인 아래 일본이 이 지역의 군사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그러자면 영내에서 자위대의 군사 작전이 원활해야 하니까, 그래서 원활하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의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부 구조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군은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된다는 건데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사는 힘들다 류밀입니다. 저희가 또 방송 직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몇 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매일. 예, 그것도 매일매일 리부팅을 하고 생방송 전에 다시 준비를 시작하는데 꼭 방송 직전에 이런 일이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스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마이크 오디오 문제는 해결했는데 언제부터 시스템이 갑자기 참 이상한 일이요. 12시송 문제. 12시송이요. 지금 문제인가요? 메아리를 하루 종일 메아리가 치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중 반가운 소식은 주말 동안 밀렸던 심사가 어제부로 끝났다. 그래서 어제 새로 들어온 분량들은 다 지체 없이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 또 들어와서 새로 분리했던 몇 개 샘플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브리핑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좀 짧아져야 되겠어요. 이 원활화 협정이라는 게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군사 협정이거든요. 원활화. 워낙 국내 언론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정부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원활화 협정 자체가 거의 보도가 안 돼요. 원활화 우리말로 원활하게 하다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원활화 협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일본 극우의 오랜 수건이거든요. 자기들 할아버지 때의 영광, 대동아 공영하던 제국주의 시절에 찬란했던 대일본군으로 되돌아가겠다. 이게 일본 극우의 오래된 수건인데 그동안은 태평양 전쟁 패전하면서 평화헌법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런데 일본 국내적으로는 헌법 개정 없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형해화한다고 하죠. 무력화하는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으로 반격 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반격 능력. 반격이라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장난인 게 일본이 쓰고 있는 반격 능력의 뜻은 적이 공격할 것이 예상되면 그럼 반격이 아니지 선제지. 선제 타격이 우리가 하는 말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장난으로 평화헌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 하고 있는 거고 국외적으로는 이 원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원활화. 이게 이제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니까 미국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일본이 여기서 찬스를 본 거예요. 찬스, 이 동네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은 아베가 제안한 개념이에요. 일본 극우의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중국 포위 우리가 할게, 일본이. 그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 한국적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한국적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일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필리핀하고 군사 협정 맺고 베트남하고 군사 협정 맺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호주하고 군사 협정 맺고. 일본은 그걸 하는 이유가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자기들이 군사 작전을 하려면 필리핀에 상륙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하고 자위대가 필리핀에 입국 시 비자 없이 뭐 관광 갑니까? 군사 작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리고 탄약 그 반입할 다른 나라에 무기를 드릴 때 절차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협력을 맺고 있는 겁니다. 협정을. 그걸 원활하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 이 전략에 의하면 우리도 이제 영내의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보자면. 거기로 그냥 뛰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은 일본의 군사적 하부 구조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찍소리 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패권 국가는 일본이 되고 우리는 그 일본에 보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내에서도 벌써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드러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 군대가. 근데 이미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캐치할 수 있냐면 어제도 북한 방사포 쐈잖아요. 네. 그러면 국방부가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한다.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 공조로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한미일 말합니다. 한미일. 이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겁니다. 관련 정보 일본에 준다는 거거든요. 그 한국이 일본에게 미사일 정보 기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반도 역시 일본이 이 영내에서 관리하는 인태 전략의 한 지역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 정보들로 군사 패권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걸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잘못 실수 오판 중에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뭐 친일파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일본 관료가 우리 외교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지금 대통령 안보실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물이 있으면 나중에 두 번째 이완용으로 불릴 겁니다.